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우리 어떤 내용들 얘기를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리스크 확장 국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유가나 위안화로 인해서 이머징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불안한데 거기에 이제 어제 북한의 시정학적인 요인까지 같이 좀 겹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우리 증시는 좀 내성이 생긴, 면역력이 생긴 듯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국과 유럽은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에는 이제 통화 시장이라든가 증시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위안화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우려가 깊을 정도로 좀 움직임이 좀 컸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낙폭 자체가 거의 1%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컸었다.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 달러화 같은 경우 위안화가 약세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런 그 속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과 여타 다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엇갈리면서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로 가고 나머지 이머징 이종 통화들이 약세를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좀 크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리스크가 진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우려가 좀 굉장히 좀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안 좋은 쪽은 분명하게 좀 수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달러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조정 국면을 가져가면서 좀 차차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차차 조금씩 약세를 가져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좀 1197원까지 오른 모습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 어제로 종합돼서는 연간으로 해봐야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만 원자재 수출국들의 통화 약세 수준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수준 결과적으로 보여줬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이 상당히 좀 어둡다.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특정 주식들이 어제도 조금씩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있었습니까?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보고 계속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졸였다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안 좋은 걸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한 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새해 첫날에 큰 폭으로 글로벌 증시가 밀렸고 그 다음날 바로 하루 만에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재차 이렇게 리스크 국면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래도 우리 이머징 시장 내에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당히 또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의 상황을 본다면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그 위험한 1200원대까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중국, 유가, 북한까지 가세했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 필요할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단 중국 이야기부터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중국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중국 경기 둔화를 견제하는 위안화의 이제 이런 조정 흐름들, 그러니까 약세를 계속 좀 허용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좀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자체는 2011년도 4월 이래로 5년 내 최저치 수준이 6.7 위안 달러당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전에 우리 8월 달에 3단 평가절하로 위안화의 3단 평가절하로 인해서 상당히 이머징 시장 통으로 상당히 큰 아웃플로우가 좀 진행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이미 그때보다 레벨은 이미 그러니까 훨씬 약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에 이 8월 달에 이 급속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급속하게 약세가 진행되는 이 기울기와 최근의 기울기 상당히 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이 기간과
이 추세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더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뭐 이머징 시장이 뭐 크게 뭐 쇼크를 받은 적이 아직 증시상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증시에 굉장히 부담 요소로 지속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경의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중국의 위안화 약세하는 이런 용인하는 이런 흐름들 자체가 국제 그 모든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우리랑 좀 연관되는 내용을 좀 찾아보니 중국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부스트업을 시킨다는 건데 여타 이런 수출 밸류 체인 안에 있는 대만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 어제 위안화 약세와 함께 오히려 위안화보다도 아무래도 핵 수소폭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네. 훨씬 제일 많이 어제 움직인 국가가 우리나라였거든요. 네. 통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좀 환율이 이렇게 좀 들락날락거리고 이러고 있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뭐 그러면 선진 증시보다는 이머징 시장의 타격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뭐 이머징 시장 타격이 뭐 상당히 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의 뭐 이런 이머징 자산, 그러니까 EM 자산, 달러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자산들의 선호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달러는 뭐 99레벨 뭐 인덱스를 계속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뭐 엔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화되는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뭐 엔달러 뭐 차트 볼 수 있으면 네. 보시면요. 지금 118엔으로 다시 좀 저점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시 좀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뚫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엔화 매출 기업이 뭐 좀 매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장이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엔화 매출이 늘어나면서 뭐 매출이 늘어나는 뭐 엔터 사업 같은 경우 수혜는 결론적으로 뭐 실적 시즌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근데 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머징 자산 중에 또 중요한 거 원유 자산인데 제가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벌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유가 자체가 큰 폭의 낙폭이 없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이틀 후에 이렇게 원유 시장의 5% 넘는 하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려를 키울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림 보시면은 지금 뭐 33불이었나요? WTI 기준으로 33.77, 네. 뭐 99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33.66이 그러니까 어쨌든 33불이니까 뭐 5년 내 최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려가 좀 심각하게 좀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약세, 추가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또 이런 원유 시장의 센티멘트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묵은 악재일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이 같은 묵은 악재 속에서 어제는 또 추가적인 악재가 터졌잖아요. 북한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크게 동요했다라고도 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가 뭐 한 국가의 원수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말을 높이는 게 당연하지만 네. 별로 뭐 일단 우리는 그 제대로 된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어제 아주 좀 어리석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참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런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네.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든 씹어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한테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고 지금 한국에다가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공화당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반도 그러니까 코리안 리스크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이 리스크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빠진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블룸버그 기사는
북한 수소폭탄 테스트가 중국 시주석 얼굴에 먹칠을 했다. 중국이 컨트롤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 네. 여기 또 이런 걸 또 이용해서 중국을 또 비하를 하고요. 2010년도에 대중국,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56%입니다. 2014년도 79%에 달할 정도로 중국이 북한과 교역을 하지만 북한은 그냥 자력갱생하고 거기에서 그냥 풀을 뜯어먹든 뭘 하든 그렇게 혼자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돈을 받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칼을 들이대는 그런 형태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적 갈등으로 계속 증폭이 되고 이런 관계 측면에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를 좀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측면. 이런 건 우리한테 좋을 리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NN 머니에서 말씀드린 거. 북한 육하 이 두 우려로 인해서 다우가 300포인트 이상 하라고 했다. 다우 산업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요. 네. 전 저점을 훼손하고 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 트렌드가 분명하게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국내 증시에 잘 나가는 주식들하고 이런 차트를 겹쳐보면 이거 진짜 이렇게 잘 가도 되는 거야 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문제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이제 $1 환율 지금 1,200원 선 그 턱 밑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거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냐. 당분간 좀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1,200원 선 마지노선이라고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제 말을 뭐 명심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상당 부분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4원 모자란다고 해서 1,200원 아닌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현금 꼭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수와 괴리도가 높은 아까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이라든 섹터 같은 데에서 돈을 좀 빼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분명히 기회는 다시 오거든요. 네. 다음 한번 더 올라가더라도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은 뭐 현금 확보가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 1,200원 마지노선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여러분들 몸을 좀 사리셔야 된다. 이렇게 서동수 대리가 좀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네, 당분간 좀 현금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면서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